어떤 은퇴자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이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은퇴 후 무너진 자존감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흔들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던 58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퇴직 전 그는 팀장, 전문가, 선배라는 역할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명함이 사라진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그 공기가 그의 마음을 하루하루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살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일이 없으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정체성 상실입니다. 이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해 온 사람일수록 자존감의 하락은 더 깊고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2세 김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여유를 만끽하며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예상치 못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회의하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침묵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대화의 부재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것은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관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 일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은퇴 후 자존감이 흔들리는 세 번째 배경은 바로 재정적 역할의 변화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며 경제적 책임을 져온 사람일수록 더 크게 느낍니다. 돈을 벌지 않는 나.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실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자존감 저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기능 상실로 나타납니다. 60대 초반 이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니 제 존재도 작아진 느낌이었죠. 물론 아내는 가족이 함께 쓰는 돈이라 말했지만 이 씨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책임지는 삶에서 도움받는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존재감, 관계, 재정, 역할, 삶의 모든 축이 재편되는 강력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림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회복의 열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직장만이 역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네 도서관 봉사, 지역 모임 활동, 아이들 학습 지도. 이런 작은 역할들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인 사람들은 마음도 덜 흔들렸습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스스로를 관리하는 습관은 자존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삶을 내가 챙긴다는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든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회사 기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만남이 없다면 고립감은 깊어지고 자존감은 더 떨어집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학습 모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수적입니다. 60대 후반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벗어나니 사람도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새 모임을 만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제가 먼저 멈춰 있었던 거라는 걸요. 결국 은퇴 후 자존감은 스스로 다시 나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회복됩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일이 당신의 가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버텨온 당신이 가치를 만든 것입니다. 은퇴는 그것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가치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스스로를 잃어가는 은퇴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은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를 겪은 분들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직장을 떠난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이 흔들렸나요? 수입의 안정감이었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해 줍니다. 돈도 준비했고 시간도 생겼는데 정작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마음이었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자존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은퇴자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깊은 공감을 불러옵니다.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온 사람들은 월급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향하던 회사, 하루 동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나를 찾던 사람들, 그 모든 순간이 사라졌을 때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갑자기 줄어든 것 같다는 그 공백감. 바로 그것이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큰 파도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자존감이 흔들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 갔는지 실제 이야기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60세 초반에 은퇴한 박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나 아는 공정관리 전문가였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불러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가고 회의와 보고서가 끊이지 않는 바쁜 나날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일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퇴 첫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상하리만큼 허전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월급이 끊긴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이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첫 번째 충격은 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잃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줄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다면 자존감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흔들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다음은 62세 김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후 누구보다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내와 산책하고 원할 때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인지 대화는 줄어들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대화하며 누군가에게 기대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말을 건네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기더군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까? 김 씨가 느꼈던 감정의 정체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대화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자존감은 더욱 힘을 잃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은퇴 후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의 연결고리들이 약해집니다. 그 공백을 새롭게 채우지 못하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쌓여갑니다. 마지막 사례는 65세 이 씨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늘 자신을 가장이라는 역할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제적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의 자존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연금을 함께 관리하기 시작하고 생활비 흐름이 달라졌을 뿐인데 그는 말합니다. 제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제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일수록 그 역할이 사라질 때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큽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자산이 충분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존감은 결국 정신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합니다. 직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직장이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여 주던 가장 큰 울타리였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사라지자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많은 은퇴자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혹은 이미 흔들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사례와 노년 심리 연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역할이라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은 사라졌지만 역할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봉사, 동네 도서관 도움, 글쓰기 모임, 아이들 학습 지도.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둘째, 신체적 루틴을 만드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빠르게 살립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관리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주고 이 감각은 마음의 토대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새로운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운동 모임, 학습 모임처럼 내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고립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넷째, 경제적 역할을 잃었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적 책임은 생애 단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뿐이며 은퇴 후에는 버는 사람보다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변합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이 없는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원해왔는가? 직장은 나를 증명해줬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존감은 명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삶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퇴는 그 가치를 잃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그 가치를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